자, 초반에 대부분 내담자들이 이제 자기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초반에 그 내담자하고 이야기할 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거의 다 해요. 그러니까 상담자가 너무 얼지 말고 초반에 내담자가 한 말을 잡고 들어가면 돼요. 자, 그럼 두 번째 지점에 들어가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창피하다라는 건 내담자가 나도 그렇고 상대가 나를 창피한다라는 거 수치심이잖아요. 그럼 이 셀프를 정체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. 자, 내비게이션 347쪽에 내담자의 정서 위치에서 보면은 수치심은 셀프의 영역에 들어가요. 자, 그러면 내담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는 이제 구워 먹는 부분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고,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몸을 흔드는 나의 방식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거를 내 배우자가 남들 보고 창피하니까 가서 얼른 이거 뭐 해갖고 와, 이 얘기에 내 행복 지수가 100이었다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, 이 얘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 화도 났어요, 이렇게 말했잖아요. 그러면 이 지점 매우 중요한 거예요. 어떻게 중요하냐면 내담자가 첫째는 나는 별로 의식을 안 하는 사람이야. 근데 배우자는 어떤 사람?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뭔가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.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복하면 괜찮아. 근데 여기는 나보다는 사람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이럴 때 상담사가 들어가는 방법은, 기분이 나빴어요 할 때, 이제 질문보다는 내담자의 기분 나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담아줘야 돼요. 맞아요. 민들레님께서 정말 행복해서 기분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행복을 느꼈는데 그걸 다른 사람 보니까 창피하다고 뭔가를 이동시키게 했다 그러면 정말로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정서의 힘든 부분을 얘기할 때 347조 표면감정, 속감정 이야기할 땐 그거를 딱 담아준다.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 그래요.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고,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이렇게. 그 대처 방식 또 나오잖아. 아까도 이제 본인이 다 알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, 혼자 생각하는데, 이 사람 뭔가요?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? 이렇게 해도 되고. 그럼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남편한테 화를 낸 건지, 싸운 건지, 어떤 건지. 이제 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남편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담자를 하는데 대처 방식을 하는 거예요.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. 그럼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상담자가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는 거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다.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은 퍼펙트 100점짜리예요. 근데 지금 이 내담자와 맥락에서 얘기하기에는 이 질문이 어떻다? 안 끼워져. 지금 내담자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빡쳤다고요 지금 화나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데, 상담사는 저 지점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약간 전지전능적 관점으로 질문한다는 거예요. 내담자가 지금 이 배꼽에서 얘기하니까 상담자도 배꼽으로 내려와서 배꼽의 지점에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. 지점이. 그러니까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말은 상담자가 내담자 말 안 들었다는 증거야. 왜? 이미 앞에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했어. 근데 신경을 쓰고 있는 배우자,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네요. 그럴 때 그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시나요?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대처 방식과 감정이 나온다.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져. 그죠? 답답해져. 이게 표면 감정이죠.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행복에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야.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행복과 감정과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. 망쳤다고 생각. 굉장히 큰 감정이죠. 행복이 이러다가 이게 망쳐져 버린 기분이에요.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 청소년들 상담할 때 기분이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런 말할 때. 근데 이 사람은 고상하게 기분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나오죠. 어떻게 집에 내려가서 문장 하나를 봤어요. 뭐라고? 우리가 이렇다. 화나서 짜증나다가 아니라 좋으면 왜 좋은지. 그 단어가 나는 왜 나쁜지. 이런 걸 단어를 찾고 있더라고요. 자, 이 사람이 기분이 망쳤는데 더 이상 말하면 어떻게 돼요? 안 될 것 같아서.
얘기 안 했다는 말이죠. 안 와서 어떻게 했다? 집단 상담 때 배운 것을 찾아봤어요. 내가 화났다, 뭐 했다, 뭔가를 찾아봤다는 거. 이건 내담자하고 매우 내담자가 대처 방식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 지점은 상담자가 멈춰서 내담자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지점이다. 야, 민들레님께서 정말 화나면 빡쳤으면 진짜 막 불을 품을 수도 있었는데, 야, 내가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멈추셨네요.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. 그럼 그 화는 어떻게 됐어요? 그리고 가서 내가, 이렇게 막 뭔가를 짜증나, 이런 것이 아니라, 이런 걸 찾아보셨다고 했잖아. 내 기분이 어떤가. 근데 제가 얹어놨던 게 다시 와서 보니까. 그래서 자기 기분이 언짢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네요. 내담자가 이전과 다르게 했던 방식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담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. 자, 민들레님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?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스톱하고 집단 상담 단어를 찾아보는 방법을 취하셨네요.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?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거죠. 집단 상담 받고 나서. 근데 우리는 집단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의 개인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?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. 부분들. 이게 대처 방식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뭔가 기분이 나쁘면 내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. 내담자 대처 방식이. 지금. 근데 이게 이전에도 그랬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얘기를 안 해버린 방식으로 취하면 내 안에 이 짜증과 화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이것들은 보통은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짜증으로 나오든지 뭔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의 화는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? 이렇게 물어봐야 돼.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 부분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? 이전에도 똑같았다. 이전 했죠. 시점을 기준으로 했죠. 그럼 이 부분이 내 기분을 망쳐버릴 정도로 창피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존재가 부정당했을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럼 정말 기분이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지만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? 내가 기분 나쁜 상태로 나오면 싸움이 될까 싶어서 뭔가 이제 이 내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. 그게 이 사람의 대처 방식. 그게 남편만 그러냐. 아들한테 지금 자녀가 3명이잖아. 자녀한테 다 그랬느냐. 설명을 하면 이전에 내 원가족 어렸을 때부터 그랬느냐.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탐색을 해 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두 번째 지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내담자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추석 때 이제 이제 딸하고 사이들이 방문하잖아. 며느리하고 뭐 아들들이고. 그러면 이제 부모들의 특징이 둘이서 해결해야 될 것을 딸들하고 자식이 오면 자식들이 판사가 되기를 해요. 자,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랬다? 왜 그러는지 몰라, 정말.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. 둘이서 머리를 하든 내스링을 하든 둘이서 해결해야지. 왜 그걸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? 자식들은 쉬러 왔는데. 그러니까 자식들이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지어준 게 뭐라고? 아빠가 잘못했네. 아빠가 사과해야지. 엄마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. 근데 엄마도 잘못했네. 엄마도 노력했는데 좀 예민하네. 뭐 이제 이렇게 판관이 돼서 땅땅땅땅 해주면 이제 부모들이 그때 이제 모르는 척하고 화해를 하잖아요. 이거는 굉장히 어린애 같은 방식이에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. 우리끼리 얘기해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상담해서 내담자에게 알려주냐는 거예요. 자, 그대로. 자, 그럼 민들레님께서 이거를 당신은 얘기 안 하고 참으셨어요. 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자식들이 왔을 때 자식에게 일단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. 내가 이랬다. 자식이 뭔가 이렇게 좀 이 상황을 듣고 자식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를 해주셔서 결국 자식이 내 편을 들어줬죠. 엄마가 노력했네.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은 내가 참았다가 자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는 편이실까요? 내 편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내가 좀 안심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래. 아, 그러시구나. 그러면 직접적으로
배우자에게 이걸 얘기해서 푸는 방식도 있는데 민들레님은 자식들에게 주로 얘기를 하고 푸는데 배우자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에서는 어떤 부분에 고민이 되셨을까요? 왜 그랬냐고 뭐 따지게 돼요. 어떤 지점에서 고민이 되셨을까요? 이렇게 해서 이 내담자가 하는 거예요. 결국 이 내담자가 나는 그냥 얘기하면 금방 화가 풀리는데 이 부분에서 금방 얘기한 한마디만 하면 내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었는데 미안 당신 기분 나빴겠다 이러면 자기는 기분 풀어진다는 거야. 이렇게 쉬운데 그거를 배우자께서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을. 그래서 되게 인정과 이런 부분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. 맨들레님은.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 오는데 남편분께서 그거를 모르신 걸까요? 알면서 안 해준다고 보실까요? 이걸 이제 물어봐야 돼. 그러면 대부분 몰라서 안 하지 알면서 안 해준 건 의도적인 거잖아. 어떠신 것 같으세요? 모르는 것 같아요. 대부분 그래요. 그럼 그거를 민들레님이 아시네요. 남편이 알면서 안 해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민들레님에게 이 마음을 알아주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. 어떻게 알고 계세요? 어떻게 이 부분을 남편이 아는데 모른다 알고 계실까요? 뭐라 얘기해. 자, 그러면 민들레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. 민들레님은 당신이 이랬어. 당신 춤추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 방에 가서 나만 보여줘. 당신 이렇게 멋있는 춤. 다른 사람 못 보고. 이랬으면 되게 이제 기분이 좋을 건데 남편이 창피해. 가서 얼른 그만둬 이 말을 못하고 뭐 가져와 이런 식으로 남편분도 뭔가 둘러서 얘기하는 거. 간접적으로.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도 보여요. 근데 민들레님도 그걸 느끼셨네요. 그리고 남편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거고 민들레님은 이걸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고 이런 지금 현재 놓여 있네요. 근데 이것이 결혼 32년 차 쌓이다 보니까 내가 외롭고 소외감도 느껴지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. 자, 그러면 이제 이까지 됐죠, 문제가. 그럼 결국 민들레님이 원하는 바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몰라. 근데 나는 받고 싶어. 그럼 민들레님 이 방법을 아시나요? 민들레님 아시나요? 나도 모른다 그래. 그럼 그것을 민들레님은 남편보다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. 왜? 지금 상담도 받아보시고 집단도 받아보셨으니까.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. 조금 더 기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남편은 그런 기회가 지금 어떠세요? 네. 이런 이제 현장 일을 하신 분들은 자, 오늘 일 심하이 끝!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사는 분이야.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막 이렇게 마음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. 이런 부분은. 그러니까 이런 걸 더 모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남편분은 뭔가 이 부분을 약간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오케이. 그러면 나는 알면 좀 기회가 많다면 이거를 이 잘난 척 하시는 내담자분께서 내담자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죠. 어떻게 한다? 민들레님께서 이 부분을 남편에게 혹 내가 받고 싶은 부분을 조금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볼 마음은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. 그러면 있다고 하면 왜 이걸 뭐냐면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의도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. 민들레님은 어땠어요? 민들레님도 처음부터 아셨나? 아니야. 공부를 해서 보니까 나온 조금씩 또 집단 상담 보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. 맞아요. 그럼 민들레님이 원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했을 때 배우자나 상대가 몰랐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답답해요. 이게 민들레님이 조금 가지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. 어려움이 이미 나왔잖아요. 이 부분은. 기분이 망쳐지는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고 나도 참다가 어느 날 이제 어때요? 이게 계속 생각으로만 에너지가 하는 것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참지 않고 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시냐, 하실 수 마음이 있냐, 그러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담해서 다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? 이렇게 해서 상담의 방향을 합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. 처음 지금 나와 있는 말,
내담자 두 진술을 갖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. 나머지는 계속 같은 말이에요. 이야기만 좀 다를 뿐이지. 그리고 뭐 어머니는 어떠셨어요? 아버지는 어떠셨어요? 이것은 내담자의 대처 방식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. 실제로 내담자 어려움의 진술은 초기 내담자 진술 5마디, 뭐 첫 번째 마디에서 거의 결정, 뭐 이렇게 나온다, 결정된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선호하는 말은 아니잖아요. 찾을 수 있다, 이런 말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